안녕하세요. 허경영의 시사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의 손우철의 사색이라는 코너에 복지와 정세의 정치학이라는 기사가 아주 흥미로워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일이죠. 그죠? 6월 14일 오후 6시 3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은 반가운 일에 반갑죠. 예, 이게 바로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이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있기 때문에 반가워요. 맞죠? 그죠? 이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이 나중에 뿅 하고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점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국민배당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소득 논쟁이 자꾸 이렇게 불거지는 거는 아주 반가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약자의 복지는 줄이는 그런 기본소득은 태행적이라고 그렇게 꼬집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올려드렸죠. 그죠? 자, 김병인 이분이에요. 그죠? 자, 이분이 어떻게 하세요? 지난번에 약자의 복지는 줄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주 서민들이 받는 그러한 소소한 그런 혜택을 줄여서 말하자면 소소한 혜택을 줄여서 이름을 뭐로 바꿔요? 기본소득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3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하고 그런 걸 다 줄이면 한 30만 원이 나온대요. 말만 그 여러 가지의 복지 조금씩 받는 그 서민들의 혜택을 줄여서 기본소득이라는 타이틀로 탁 못을 박아요. 자, 스탬프 찍어요.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로 줘요? 30만 원. 그렇게 한 거는 태행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자의 복지는 줄이는 기본소득은 태행적.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그죠? 자, 그리고 정세가 없는 복지 확대로는 포퓰리즘이다라고 했어요. 맞죠? 왜 그래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은 자기들 쓸 거는 다 써요. 그죠? 자기들 쓸 거는 다 쓰고 누릴 거는 다 혜택은 다 누려요. 뭐를 줄여요? 국민들 조금 받는 거, 서민들이 조금 받는 거 그런 약자의 복지를 줄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소득은 뭐예요? 포퓰리즘이에요. 맞죠? 오늘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강연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포퓰리즘이라고요. 그죠? 자, 이분이 또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에 국민배당금 제가 물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국민배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거 물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배당금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배당금 효과가 바로 나비 효과예요. 그죠? 자, 우리는 배당금 효과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남미 아마존 나비들 날개짓이 1년의 연쇄 효과를 통해 북미에 폭풍을 가져온다는 이 이론은 이게 나비 효과예요. 우발성을 중시하는 현대 과학을 대표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자, 우리는 배당금 효과가 더 좋죠. 그죠? 우리 복지 제도도 그러하다. 우리 사회 보편적 복지를 본격화한 것은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도 민주당도 아니었다. 엉뚱하기도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었다. 그는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내세워 승리를 했고 그 나비 효과가 바로 무상 시리즈로 이어진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입이었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나비 효과는 이번에는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 뭐예요? 포퓰리즘.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효과가 뭐예요? 나비 효과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기본소득으로 이제 무상급식 했는데 사실 무상급식 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무상급식, 그죠? 무상급식을 내세운데 지금 무상급식이 잘 되고 있나요? 댓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자, 그런데 이 기본소득 코로나19 덕분으로 정부가 유례 없이 배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 호평 받았어요. 긴급재난지원금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허경영 총재님이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 원을 탁 준다고 하면서 3월 5일 날요. 그죠? 2020년 3월 5일 날 딱 발표를 하자마자 3월 중순부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죠?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죠? 조금씩 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썰어 다녔어요. 저도 샀어요. 밥솥도 사고요. 자, 그래 호평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박정희 정권의 초기 복지정책부터 박근혜 경제 민주화 공약까지 관여해온 그가 이를 지지하고 났음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막 다 나서고 있어요. 총리께서도 나서고 있고요. 그죠? 이낙연 그분도 특히 본격적인 정책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박수를 칠 일이다. 예, 맞아요. 이게 나중에 국민 배당금이 받게 하기 위한 지금의 한 과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동의해요. 여기에. 그죠? 자, 박수를 칠 일이에요.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대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복지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586 그룹인 더 좋은 미래가 기본소득이 복지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시급한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확대를 미루고 모두에게 일정을 주는 기본소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대행적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긴급한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확대를 미루고 모두에게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태행적이다라고 했어요. 기본소득 지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은 구조적 불황을 국가 재정을 통한 수요 확대를 이겨내는 경제정책인데 복지정책이라는 착각 속에서 재원 부족, 정세 기준 복지 폐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지만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면 모를까?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지금 이렇게 복지정책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잡다한 거 엄청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뚜렷하게 한 가지로 탁 일괄되지 못하고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대로 뭐 서울하고 중앙하고 다 달라요. 그죠? 복지정책이. 자, 이러한 복지정책을 조금만 떼어가지고 그거를 30만 원으로 해서 서민에게 주는 거를 이름을 또 기본소득으로 준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거는 태행적인 게 맞죠. 왜? 이 복지정책을 이 말하자면 기본소득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아니야. 왜? 그러면 우리한테 조금 줬는 재난지원금이 약간의 경제에 도움은 됐어요. 그죠? 시장 상권을 살리는 데 약간은 도움이 됐는데 계속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는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면 모를까? 그런데 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을 주나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지만, 그죠?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30만 원 가지고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 분류학적인 문제 논의로 하면 기존의 복지정책은 그대로 두거나 더 확대해 나가면서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추가하자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대찬성이다라고 했어요. 이분은. 그럴 경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부족론이나 정세론 착각이라니 혼란스럽다.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복지 정책은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죠. 그죠? 자, 줄일 거 줄이나요? 줄이지 않아요. 그죠?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국회의원들이 써놓은 거, 정당 지원비, 지자체 운영비, 모든 거 그대로 둬요. 그죠? 그대로 두면서 그 일부분을 떼가지고 그거를 일부분의 여러 가지를 탁 떼가지고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붙일 뿐이지 경제를 살리는 어떤 경제정책이라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를 그대로 추진하자 그러면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부족론이나 정세로는 착각된 혼란스럽다라고 했어요. 기본소득,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존 복지를 폐지하지 않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려면 당연히 정세 역시 주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존 복지를 폐지하지 않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려면은 조금만 하잖아요. 그죠? 다는 하지 않아요. 일부분만 하는 거죠. 근로장려금이니 기초연금이니 뭐 그런 것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쓰는 모든 것들을 줄이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정세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지 이 기본소득으로 인한 어떤 인기 상승을 요구하는 그죠? 그러한 포퓰리즘 이 사람은 비겁한 포퓰리즘이라고 했어요. 줄일 거는 하나도 안 줄이고요. 그냥 이름만 따가지고 몇 가지를 이름을 기본소득으로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포퓰리즘, 비겁한 포퓰리즘이라고 하네요. 아, 마음에 드네 이름이. 다행히 이 지사가 최근 본격적인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정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재명 이분이. 그죠? 반면에 박원순 시장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고용보험 확대가 우선이라고 말함으로써 정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자, 국민 5명 중 4명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더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권은 정세는 그냥 강남 등 집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까지 공언한 바 있다. 보수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권의 의식조차도 대중에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 중에서 제임스 부캐넌 학자가 있다. 그의 대표작이 민주주의는 재정 적자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적자 민주주의란 책이다. 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인은 장기적으로 나라가 어찌됐건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려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 등 정부 지출은 인기가 있는 반면에 세금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출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려 하며 그 결과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쉬운 말로 민주주의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으로 흘러 재정 적자를 누적시킨다는 것이다. 정세 문제를 피해가는 기본소득이나 복지 확대 논쟁은 정확히 부캐넌이 우려한 적자 민주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 맞죠? 그죠? 그래서 줄일 거를 줄이지 않고 이 기본소득을 단행한다면은 분명히 정세가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정세의 말은 재원, 그렇게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러한 방안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도 못 내놓고 있어요. 그죠? 30만 원도. 왜? 그거는 이제 가설로 이제 연구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타진을 해 볼 뿐이지 아직도 확실하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왜 몰라요? 쓸 거 다 쓰기 때문에. 자,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저 사람들이 말하는 30만 원도 주기 힘들어요. 기본소득 그것도. 자, 그런데 허경영 총재는 뭘 하세요? 국민 배당금 하시잖아요. 전 국민에게 150만 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만들고 모버스 명예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를 없애고요. 교육감도 없애고요. 그죠? 교육부 장관 한 명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낭비되는 거를 싹 줄이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 국민 배당금을 준다는 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현금이 남아 돌아갔다고 또 인플레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디플레이션이 났다고 했어요. 자, 돈이 많이 돌게 되면 인플레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인플레가 왜 일어나요? 쓸 거를 다 쓰니까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줄일 거를 다 줄인 다음에 싹 줄인 다음에 그 줄인 돈을 다시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면은 뭐 인플레 일어날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적재적소에 잘 돈을 분할해서 전 국민에게 또 전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 순환을 시킨다면은 인플레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쓸 거 다 쓰고, 그죠? 복지할 건 다 하고 일부분만 떼가지고 기본 소득을 한다면 그 인플레 일어나겠죠. 앞으로 미래에. 줄일 거, 쓸 거 다 쓰고 경제 살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구조조정 왜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줄일 거 줄이고 다 하잖아요. 그죠? 낭비되는 거 다 줄여서 구조조정을 해요. 자, 살림살이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집안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줄일 거 먼저 다 줄여야 돼요. 낭비되는 것 먼저 줄이고. 그죠? 꼭 사지 말아야 될 거는 사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거랑 똑같아요. 나라 살림도. 그죠? 줄일 거 다 줄이고. 그리고 그거를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줘야지 국민 배당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재원 마련의 방법조차 이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도. 왜? 자기들 쓸 거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자, 그냥 포퓰리즘인데 이 사람 뭐래? 비겁한 포퓰리즘이라고 했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기본소득으로 인기 상승을 얻으려고 하는 비겁한 포퓰리즘이라고 했어요. 자, 허경영 총재님이 비겁한 포퓰리즘인가요? 국민 배당금 월 150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한 게 전 국민 90%를 중산층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함께 잘 살게 만든다는 게 이게 비겁한 포퓰리즘인가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그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고 미래를 앞으로 경제 대란이 올 때 전 국민이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경제 대란을 타개할 수 있는 비법일 뿐이에요. 비체. 그죠? 자, 국민 배당금을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모든 복지 정책은 그대로 두고 경제를 살린다고요? 그리고 또 기본 소득도 준다고요? 불가능해요. 오늘 총재님 말씀하시대요. 똑같이. 그죠? 불가능해요. 못 줘요. 기본소득. 저들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인기 상승.
기본소득을 빌미로 대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 인기 상승을 노린 그러한 포퓰리즘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분이 이 시사에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약자의 복지를 줄이는 기본소득은 태행적.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은 방관을 위해 자, 국민배당금으로 가고 있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반가워요. 자, 못해요. 이런 거는 정세가 없이 복지를 한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냥 포퓰리즘이에요. 그죠? 자, 이분이 아주 잘 쓰셔서 이거를 한번 같이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신 이러한 국민배당금은 포퓰리즘이 절대 아닙니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은 비책입니다. 경제 대란을 이겨낼 수 있는 비책. 아셨죠? 또 다음 시간 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이.